가장 오래 남는 말은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. 심한 말이어서가 아닙니다. 그 사람이어서 다르게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말은 하루 종일 마음을 붙잡습니다. 이상한 건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은 별로 안 아픕니다. 모르는 댓글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유독 가족, 연인, 오래 알아온 친구의 말 앞에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. 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라서 다릅니다. 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 앞에서는 유독 더 흔들립니다. 오늘은 왜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쉽게 상처가 되는지 그 구조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예민해서가 아닙니다. 감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.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깊게 들어오는 데는 심리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. 모르는 사람의 말은 정보처럼 들어옵니다.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. 그리고 끝납니다. 그런데 가까운 사람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신호처럼 들어옵니다.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내가 이 사람한테 이해받고 있다는 확인,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, 내가 안전하다는 감각. 그게 깔려있는 관계에서 나온 말은 내용보다 먼저 관계 전체로 번집니다.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. 이 사람도 결국 내 편이 아닌 건가?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? 한마디가 말로 끝나지 않고 관계 전체를 다시 읽게 만드는 겁니다. 상처가 되는 건 말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. 그 말을 한 사람의 자리 때문입니다. 상처가 오래가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되게 선명하지 않습니다. 대놓고 심한 말은 차라리 오래 안 남을 때도 있습니다. 그건 나쁜 말이었어. 선명하게 정리되니까 분노로 소화되고 어느 순간 지나갑니다.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건 애매한 말입니다.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. 그냥 한 말인데 농담이잖아. 이런 말들은 해석이 끝나지 않습니다. 내가 예민한 건가? 그냥 넘겼어야 했나? 근데 왜 자꾸 마음에 걸리지? 이 질문이 반복되는 사이 마음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.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애매함을 내가 혼자 해석하게 됩니다.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넘기기엔 뭔가 남아있고 그래서 오래 남는 겁니다. 말이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. 같은 말이어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상처의 깊이는 달라집니다.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말투보다 기대입니다.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? 크게 없을 겁니다.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작습니다.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아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관계가 나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. 기대가 크다는 건 사실 그 관계에 그만큼 마음을 넣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같은 말이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들으면 서운함, 배신감, 이상한 외로움이 같이 올라옵니다. 말 한마디보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를 알아버리는 순간이 더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.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공격보다 실망의 형태로 올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실망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. 밖에서는 다릅니다. 직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필터를 씌웁니다. 조심하고 방어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. 그런데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 필터가 없습니다. 마음을 더 열고 기대도 높고 방어도 낮습니다. 그래서 같은 말도 더 깊게 박힙니다. 가까운 관계에서 더 쉽게 다치는 건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나 스스로 그 관계 앞에서 마음을 더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말 한마디보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자꾸 작아진다는 감각이 쌓입니다. 그 감각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.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? 나쁜 사람인가?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.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편한가? 좋은 관계는 내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덜 방어해도 되는 관계입니다. 가까운 관계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그 사람 앞에서의 나를 봐야 합니다.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말을 조심하게 된다면, 말 한마디 뒤에 마음이 한참 흔들린다면, 대화가 끝나고 나서 왜 그 말을 했을까?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? 혼자 해석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. 그 관계의 구조가
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.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참아야 할까요? 아니면 끊어야 할까요? 그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. 나는 지금 무엇에 상처받은 건가? 말이 거칠었기 때문인가요? 무시당한 느낌 때문인가요? 반복되는 패턴 때문인가요? 아니면 기대가 깨졌기 때문인가요? 이건 다 다릅니다. 말투가 문제라면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. 무시당하는 패턴이라면 관계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. 기대가 깨진 거라면 내가 그 관계에 무엇을 원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. 내 감정을 먼저 읽어야 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사이라서 다 참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.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분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, 그게 먼저입니다. 상처받지 않는 관계보다 상처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관계가 더 단단한 관계입니다.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아픈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.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는 일입니다. 어떤 관계는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편해집니다. 어떤 관계는 내 곁에 있을 때 자꾸 나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. 가까운 사람의 말이 아픈 이유는 그 말이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정말 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입니다.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.